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부 강의를 다녀와서 아직 씻기 전에 유튜브를 하나 찍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 저는 강의를 2개 했어요. 하나는 모 증권회사에서 아트 컬렉팅 초보 입문 관련된 강의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보통 기업 강의는 이제 1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초보 미술 입문자들을 위한 미술과 친해지는 방법들, 또는 제 책이 뭐 그림은 위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림, 이런 주제가 많아서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미술 작품이 위로가 되고 또 감상하면 유의미한지,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뢰도 많이 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도 교육회사여서 제가 가는 강의도 있고 저희 선생님들, 저희 직원들이 가는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의 강의가 있으면 대표인 제가 스타팅을 끊고 그 뒤에 강의들은 또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를 갔더니 아트 컬렉팅에 대한 입문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어떤 한 선생님께서 제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보신대요. 특히 컬렉터의 집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기업 강의를 의뢰하게 됐다. 그랬는데 저보고 직업이 당연히 컬렉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컬렉터가 직업이라고 생각하겠구나. 저는 전혀 그걸 예상을 못했거든요. 컬렉팅은 사실 취미잖아요. 제가 컬렉터의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수많은 컬렉터들이 있어요. 지인 컬렉터들, 누구는 파일럿이고, 누구는 금융권에서 일하고, 누구는 곡물 트레이더고, 누구는 에디터고, 다 직업이 있고 취미가 컬렉터인데, 또 누군가들이 볼 때는 컬렉터 자체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컬렉팅은 직업이 아니라 취미죠. 근데 이제 취미지만 직업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저는 미술 강의를 하는데, 미술 관련 강의를 하는데 아트 컬렉팅도 하니까 바운더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일과 저 일이 다 연결돼 있고, 이래서 아트 컬렉터가 직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재밌는 시선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영상을 보는 컬렉터 분들은 본인의 직업이 있고 취미로 컬렉팅을 했는데, 너무 취미를 좋아하다 보니까 삶과 미술이 혼용돼 있는 그런 삶을 많이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서재에 가서 씻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제가 일하는 장면들을 종종 넣긴 하지만 매번 넣진 않고 전시회 가는 것을 올리기 때문에, 또는 친구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갤러리스트 인터뷰를 하니까 제가 직업이 없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미술 교육인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또 다른 3년 동안 썼던 사라진 화가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었던 책이 창비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런 걸 고민했어요. 친구들한테. 아니, 나는 미술 교육 기관도 6개나 운영하고 있고, 한국은 법적으로 기관을 하나로 하면 안 되고, 뮤지엄 교육은 뮤지엄 교육기관 사업자, 어린이 교육은 어린이 교육 사업자, 그다음에 성인 예술 교육은 또 어른 대상 강의 사업자,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교육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 팀마다 다 활발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매일 보고도 받고 일도 하는데 프리랜서처럼 보일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하는 강의들이 프리랜서처럼 개인 강의도 하니까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하루는, 아니, 유튜브를 하니까 사람들이 취업하라고 연락 오고, 신문사에서 미술 관련 컨텐츠 하자 연락 오고, 막 이런 회사 취업하라고, 미술 관련 회사 취업하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저 회사 대표인데요, 저도 제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바빠요,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도 매력이라면서, 그래서 문득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아트 컬렉팅을 하지만 그것이 100% 직업이라고 오해하실까봐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근데 아마 방송에서 뭐 유퀴즈 이런 데서 작품을 샀었을 때 사고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다가 팔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솔직하게 있다. 어떠한 컬렉터는 한 점도 안 팔기도 하지만 나는 리세일 경험이 있다. 한 8년 정도 소장했었고 이러이러한 작품들을 갖고 있다가 내가 더 좋아하는 작품을 사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리세일을 했었다. 이러니까 제 기사에 이렇게 뭐 이소영 컬렉터 500만 원에 산 작품 3천만 원에 팔았었다. 그런 게 떠서 아마 직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던 뭐 각자 자신의 직업들이 또 다 있는 거니까 오늘은 제가 그래서 무슨 컨텐츠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회사 중에 한 곳이 이제 아트살롱 같은 것을 운영을 해요. 조금 듣던 분들이 가장 오래 듣고, 이유는 저 성격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오랫동안 알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 마음 편해하기도 하고, 또 컬렉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막 시작하려고 하겠지만 처음에 무조건 컬렉팅이 투기, 투자 이런 식으로 되는 줄 알고 시작했다가 미술을 좋아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트 컬렉팅은 재미있는 평생 가져가야 되는 취미이기 때문에 조금 수업을 꾸준히 들었던 분들이 제 리아트 컬렉터 모임 그 강의를 들으시는데 한 달 동안 저희 리아트에서 정말 많은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9월에 프리즈 아트 페어가 이제 한국에서 열립니다. 프리즈 서울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 갤러리들이 한국에 처음 온 갤러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미술시장이 어떤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아예 처음 와보기 때문에 저희 공간에서 이제 좀 영 컬렉터들이 모여서 9월에 프리즈에 올 갤러리들의 세미나들을 들었어요. 아주 과거에도 저희는 이런 식으로 조금 프라이빗하게 외국 갤러리스트들 중에 디렉터 중에 좀 친한 분이 있거나 저희가 고객이니까 제가 고객인 경우 한국에 온 김에 출장 온 김에 영 컬렉터 모임에서 세미나 같이 해줄 수 있냐 이러면은 본인들도 좋다, 우리 갤러리 프로그램 소개해 줄게, 컬렉터들도 좋다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컬렉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정신없이 바빴는데 외국 갤러리 중에 5곳이 저희 공간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했던 게 페츠 갤러리, 그 다음에 이때는 대표님도 다 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갤러리 세미나는 알렉산더 그레이 갤러리 세미나 했었고, 세 번째는 같이 했어요. 자비에르 푸켄스랑 토마스 데인 갤러리가 같이 했었고, 며칠 전에는 멕시코의 쿠리만주또 갤러리가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보통 갤러리 세미나를 하면 이 갤러리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작가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프리즈 때는 어떠한 작가들이 온다, 우리 갤러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좀 한국 갤러리스트 선생님들이 오셔서 갤러리 프로그램을 컬렉터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많았다면, 최근 한 달 동안은 이제 외국에서 갤러리들이 오는데 한국의 영 컬렉터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난 한 달간 5곳의 해외 갤러리와 함께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를 하고 느낀 점과 각 갤러리가 어떠한 작가를 대표하는지, 그리고 어떤 갤러리들이 프리즈에 오는지 초보 컬렉터 분들하고 공유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영상에 이제 앞으로 순서대로 첫 번째 갤러리는 어디였고, 이 갤러리는 대표 작가가 아마도 한국에서는 이런 작가들이 좀 많이 알려진 것 같다, 프리즈 때 어떤 작가가 올지 안 올지는, 어떤 작품이 올지는 이미
결정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프리즈에서 만나볼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참 알찬 갤러리들을 한 5군데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갤러리 세미나를 한다라는 것이 초보 컬렉터나 영 컬렉터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 펫즈 갤러리는 아트페어에 갈 때마다 제가 되게 눈여겨보는 갤러리였어요. 이유는 크기에 비해 알찬 작가들이 많아서 좀 재밌게 봤었고, 갈 때마다 아시아 디렉터가 있었어요. 일본인이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아시아인들에게 더 설명을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스위스 바젤에서나 마이애미 바젤에서나 프리즈에서나 인상 깊어서 저도 좀 좋아하는 갤러리였는데, 이 펫즐에는 대표적인 작가가 조이스 펜사토라는 작가가 있어요. 2019년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상당히 대범하고 러프하게 그리는 작가예요. 저는 이 조이스 펜사토를 리슨 갤러리에서 처음 보고 좋아했었는데, 사우스 런던 갤러리라는 곳에서 그룹전 했을 때도 너무 재밌게 갔었고, 평상시에 좀 팬이었는데 펫즈 갤러리가 조이스 펜사토와 일하고 있어서 저는 펫즈를 알고 있었어요. 이번 프리즈 때는 어떤 작가가 올지 이제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펫즈 갤러리의 작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알렉산더 그레이였어요. 제가 알렉산더 그레이 세미나를 한다고 했더니 친한 디렉터가 거기 갤러리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알렉산더 그레이 세미나는 참 인상 깊었던 게 보통은 자신의 갤러리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을 할 때 내가 갤러리라는 사업을 하면서 영감받았던 갤러리스트가 있어, 바로 여성 갤러리스트 중에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본인이 영감받은 갤러리스트도 소개해줬고, 알렉산더 그레이라는 갤러리가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도 많이 알려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작가는, 저는 평상시에 이 작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갤러리 소속이었구나 하고 문득 이메일을 제가 살펴봤더니, 과거에 제가 외국 아트페어에 가서 이 작가가 너무 좋아서 문의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메일에 이렇게 남잖아요. 베티 파슨스라는 작가인데, 저는 이 베티 파슨스를 사실 갤러리스트로 알고 있다가 갤러리스트였지만 본인의 작업도 한 여성 작가입니다. 추상화도 작업을 하고 추상 조각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즈 때 올지 안 올지, 온다라고 들었는데 꼭 기억을 하셨다가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베티 파슨스 뿐만이 아니라 조한 세뮤엘이라는 여성 화가가 있어요. 2019년 스위스 아트 바젤의 언리미티드관에 이 작가의 대형 누드가 전시가 됐었는데,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여성 대형 누드화는 흔히 제니 샤빌이 유명한데, 이 조한 세뮤엘의 작품은 약간 더 본인의 서사가 가득 담겨있는 느낌? 자신의 자화상을 2중, 3중으로 겹쳐 그린다거나 신체의 일부를 상당히 확대해서 그림으로써 마치 그것이 유사 풍경처럼, 자연의 한 부분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이 작가도 알렉산더 그레이와 일을 하고 있어서 세미나 때 또 재밌게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라는 갤러리는 좀 신진 작가보다는 오래된 작가들과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재조명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 갑자기 시장에서 가격이 확 오르는 그런 작가보다는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본인들과 깊은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일을 한 작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작가 중에 기억나는 작가는 하머니 해먼드라는 작가인데, 페미니즘 미술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작가가 꼭 등장을 해요. 이 작가가 1970년대, 80년대 때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시도 기획을 하기도 하고, 실제 본인의 작품도 되게 봉합의 의미가 강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고분대 같은 재료로 계속 겹쳐나가면서 하는 부조식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도 알렉산더 그레이가
함께 일하고 있어서 좀 재밌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갤러리는 같은 날 세미나를 진행을 했어요. 모든 갤러리 세미나를 다 진행할 수 없어서 이제 저도 시간을 내서 이 세미나는 오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뭐 줌으로도 참여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참여를 해서 갤러리 세미나를 들었어요. 세 번째 갤러리는 이미 너무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바로 니콜라스 파티입니다. 자비에르 후프켄스라는 갤러리인데 이 갤러리는 사실 아트뉴스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 갤러리 대표가 안목이 뛰어나서 상당히 좋은 작가들을 많이 발굴을 한다. 이런 식의 뉴스도 많아서 평상시에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갤러리였고, 사실 저는 데이비드 알트메이드 같은 작가도 이 갤러리에 소속이었고, 한때는 캐서린 버나드도 일을 했었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트레이시 에민이라던가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이번 프리즈 때는 어떠한 작업을 선보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옥션에 니콜라스 파티가 좀 종종 등장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무리 지금 유명한 화가도 한때는 신인이었고 무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갤러리스트의 안목은 그 작가가 이미 유명해진 후가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작가를 잘 시장에서 성장시키고 좋은 컬렉터들을 만나게 하고 작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갤러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리즈 아트페어에 이 자비에르 후프켄스라는 갤러리도 오니까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은 날 진행했던 갤러리 중에 토마스 데인 갤러리도 있었는데요. 이 토마스 데인은 처음 갤러리 세미나를 시작할 때 너무 재밌게 앞에 자비에르 후프켄스가 35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보다는 젊어 하면서 18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작가들이, 좋은 작가들이 참 많은데, 소속 작가들이,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터너상에 노미네이트 됐었던 허빈 앤더슨이라는 페인터가 있어요. 저는 이 허빈 앤더슨을 제 스스로는 제2의 피터 도이그 같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허빈 앤더슨이 토마스 데인 갤러리와 일을 하고 있고, 또 데이나 슐츠 같은 이미 현대미술계의 거장 페인터도 여기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갤러리는 아트페어 가서는 항상 봤지만 진짜 이 갤러리가 한국에 온다고? 이랬던 멕시코의 국민 갤러리로 불리는 쿠리만주또 갤러리예요. 쿠리만주또는 개념미술 작가도 정말 많고 한국의 양혜교 작가가 소속되어 있어서 좀 한국인들한테 익숙할 수 있어요. 보통 해외 갤러리 가면 당연히 한국의 국제 갤러리가 양혜교 작가를 데리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쿠리만주또에서 데리고 나온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쿠리만주또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쿠리만주또 갤러리가 어떻게 시작됐고, 이 건물 자체도 50년대 지어진 목조식 건물에다가 건물에 대한 건축적인 역사도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쿠리만주또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작가는 아무래도 베트남 출신의 북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얌보라는 작가일 것 같아요.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얌보가 이제 화이트 큐브와 함께 박서보, 이사무 노구치, 얌보 이렇게 3인전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쿠리만주또의 소속 작가로는 얌보나 양혜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갤러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사이트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간 이제 한국에 지점이 없는 프리즈에 처음 오는, 어쩌면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갤러리들의 프로그램, 세미나를 듣고 제가 느낀 점은, 첫 번째, 모든 갤러리가 본인의 어떠한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역사가 있고 본인들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방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컬렉터들 중에 결이 맞는 컬렉터들을 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도 물론 갤러리가 많지만 외국의 오래된 갤러리들은 기본 한 작가와 30년, 40년, 50년 함께 일하는 갤러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좀 신진 갤러리스트들이 그런 해외 갤러리들의 사례를 잘 참고한다면 되게 배울 점도 많고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떠한 시선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프리즈 아트 페어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건 우리가 꼭 스위스 바젤이나 런던 프리즈나 마이애미 바젤을 가지 않아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고 첫 번째 열리는 큰 아트 페어라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9월 초에 열리는 프리즈 아트 페어를 통해서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내가 정말 몰랐던 이런 좋은 작가가 있네, 아, 이 갤러리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면서 조금 현대미술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페어를 즐기시면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번 프리즈 아트 페어 서울을 통해 한국의 좋은 작가들이 또 외국 갤러리들에게도 많이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가을 키아프나 프리즈 아트 페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키아프도 참여 갤러리가 다 나와 있고 프리즈 아트 페어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미리 조금 예습? 저도 앞으로 전시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재에 앉아서 최근 아니면 이번 주 현대미술계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컬렉터로서 아니면 미술 교육인으로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유튜브는 컬렉터들도 많이 보시고 갤러리스트들도 많이 보시고, 나는 아직 컬렉팅과 미술에 관심이 없고 난 미술하고 멀지만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갤러리스트도 아니고 딜러도 아니고 컬렉터면서 미술 교육인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판매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제가 필요한 그림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겠죠. 근데 저는 미술 강의를 하는 교육인이고 또 무엇보다 컬렉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일어나는 미술계 전시나 이슈 같은 것들은 중립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지만, 제가 컬렉팅한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거나 친구가 컬렉팅한 작품을 보여줄 땐 당연히 어떠한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현명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영상을 항상 봐주시면 의미 있는 미술 유튜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If I ask you